오늘 멋내셨네요. 아, 그냥 뭐 한번 새 옷 입어봤어요. 아니, 염색하셔서요. 아, 머리가 네네. 하얘했죠? 네, 지금도 머리가 하얗네요.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네.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죠? 그렇죠. 네. 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되게 의미 있게 말씀을 하시네요. 뭔가 눈빛에서 화살이 보이는, 뭐가 팍팍 꽂히네. 아니요, 오늘 네. 말을 하려는 그 주제와 네. 이어지는 게 있어서 철학과 또 우리가 영화 그리고 지금 문학을 계속 살펴보면서 고전에서 전해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짝 조금 학구적으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많이 살펴봤죠. 네, 많은 네. 분들이 저희 채널에 지금 한 구독자가 3,000명 좀 네. 넘게 들어오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스피치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인문학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네네. 아, 이게 방송이 왜 이런가.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논현동에 저희가 이제 스피치 성우 학원을 오픈을 하면서 네. 많은 강의들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는 성우 관련 이야기라든지 특히 그 인성 스피치 우리 10개의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걸 네,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네. 스피치를 배우러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고전, 인문학, 네, 공자님 말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죠. 네. 그래서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저는 제일 먼저 나는 말을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말 잘하는 맞아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뭐지? 라는 일단은- 거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학원을 찾을 정도면 뭐 이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서 말을 잘하는 거. 네. 예, 그러기 위해서 돈을 쓰고 배우고 네, 그래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학원에 찾아가셔서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조금 더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시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한 것도 포함을 해서 내가 정말 어디서든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 저는 네. 말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입에서?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죠. 누구 입이죠? 내 입이죠, 내 내 입. 입이죠. 예.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한다. 네. 일단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밖으로 나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정돈이 돼 있지 않으면 네. 예, 이 호흡이 정돈되지 않은 맞아요, 흔들리는 맞아요. 호흡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호흡들이 정돈이 됐을 때 전달이 잘 되는 그런 발성과 발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너무나 똑같아요, 원리가. 맞아요. 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크게 일단은 우리가 쉽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정말 훌륭해. 그렇죠.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다 어록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울림이 맞아요. 있는 말을 해요. 네.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아요. 네, 이런 사람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하죠. 맞아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기술적인 면에서 네. 정말 발음이 명료해. 아, 끊고 맺는 게 정말 분명해요. 네. 그쵸? 호흡이 안정돼 있어. 맞습니다. 톤이 방호 씨처럼 중저음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리드미컬하게 말하는 방법들을 우리 방송인들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뭔가 리드미컬
인토네이션, 억양이 정말 그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물결 타듯이 그렇죠. 노래하듯이 말을 하잖아요. 지루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루한 부분이 없죠. 네. 그리고 그 내용과 진정성, 그 사람의 매력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된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커버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어떤 울림이나 어떤 감동적인 말들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은 좀 기술로서는 커버되지 않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을 놓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더 깊게 가자는 얘기인 네, 것 같죠? 더 깊게 가요. 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원하시면은 유튜브에 스피치 강의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인플루 TV에도 방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어떤 보이스 트레이닝 아주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부분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 강의 인성 스피치. 네.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네,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인성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영상 10개를 함께 보시면서 네, 앞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는 친구 중에 어제 이제 면접을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잠깐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면접일 때는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준비를 잘했어요. 1분 동안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조리 있게 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말이 좀 어렵게 들려요. 어렵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이유는 너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1분 스피치를 하는 것 같다. 맞아요. 뭐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뽑는 기준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다. 밝고 자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준비를 잘 했으니까 천천히 잘 들리게.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 물어봤더니 한 3명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3명을 다 신경 써야 된다. 3명이 다 내가 말하는 사람은 1명이지만 듣는 사람은 3명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잘 들리게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준비했던 대사도 틀리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면접이나 그쵸? 자기소개를 해야 될 때 자기소개해야 될 때는 여러분 비단 무슨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거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작은 모임을 나가더라도 네. 잠깐 너 소개 좀 해봐. 우리 이럴 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자기소개는 너무나 보편화된 흔한 맞아요. 스피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네. 거. 그래서 대부분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가요. 직함만 얘기하고. 네. 또 부끄러워가지고. 대학생들은 전공 내가 뭘 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수상, 이력, 그렇죠. 경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나를 대변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거는 아까 방호 씨가 네.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셨는데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지? 네. 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제 잘 했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준비한 대사를 하라고. 아하, 네네. 네, 이게 약간 연기 기법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자기가 목적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이 말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면접할 때도 자기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 저 사람이 날 떨어뜨릴까봐 되게 떨리잖아요. 네, 내가 실수할까봐 떨리고. 근데 집중하는 부분이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잘했네. 네.
거기에 아마 진솔한 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맞아요. 네, 담겨져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준비하기까지 여러분이 평소에 나의 생각은 어떻고 나는 내 감정은 어떤지를 늘 한번 정돈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논리적인 말은 이렇게 많이 알려져요.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 네. 일단 첫 번째는 기승전결? 논리는, 네. 네네. 기승전결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말이 논리적이다. 어. 라고 우리는 알죠. 네. 근데 왜 기승전결해야 되지? 라는 거에 가장 대해서는 효율적이어서? 효율적이기 때문이지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본질은 이해를 알 못하고 수 있죠. 있죠. 네. 자, 논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에 뭔가 반대가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이성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자,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고 싶어. 그게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돼. 그게 논리적인 말이야. 근거 제시. 그래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정말 많은 자료 조사를 해서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사실, 팩트 그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동시에 나의 어떤 사례,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뒷받침하면 그게 바로 논리적인 말이야. 라는 것까지는 다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그 논리적인 나라는 말을 저는 이제 이렇게 풀이하고 싶은 거죠. 말 되는 말. 말이 되는 되는 말. 네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우리 말이- 이럴 때 말이 논리적. 되네? 말 되네? 오. 그럼 여러분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설득하잖아요. 간단하네. 내가 설득하잖아요. 상대는 납득 당했잖아요. 그쵸? 네. 이게 네.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인 말이 무엇지를 또 한 번 여러분이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시면 말 되는 말이 논리적이에요. 말 되는 말. 그러니까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이게 어필이 안 되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논리적인 말은 나의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네.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게 논리라고 했어. 이게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말 되는 말을 하면 말 되는 말. 그게 논리야.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식에 맞춰서 내가 뭔가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뭔가 얼토당토하네. 뭔가 말이 이상해. 이상해? 나는 주장 플러스 근거를 제시했는데 왜 논리적이지 않지?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조금 더 쉽게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 되는 말이 논리적인 말이야. 말이 되는 말. 표현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좀 자, 말이 되게. 맞아요. 그럼 말 되는 말이 뭐지? 또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치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 자연스러운 말. 저는 좀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생각을 알아듣기 했어요. 쉬운 말. 네. 네. 물론 어려운 말도 그쵸? 뭔가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논리적인 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이 나의 언어 찾기고 진정한 스피치 공부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이치지를 또 알아야 되죠. 어떤 게 이치에 맞는 말이지?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생각이 늘 자연스럽고 이치를 따르면 여러분 말은 그냥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이치에 맞는 것인지를 계속 알아가고자 해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 영상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맞아. 이게 인문학에서 나오는 이치구나.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가졌던 내 생각이 맞았네 싶으면서 말이 자신 있게 나오죠. 그럼 그게 말 되는 말이고요. 여러분 스피치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는 이거를 사실 이거는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사실 인문학 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치중해 있었고 말의 내용을 조금 고급스럽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좀 뭔가 있어 보이게 말을 하고 싶고 맞아요. 뭔가 지적으로 말을 하고 싶어서 책을 보잖아요. 그럼 책을 봐서 말을 지적으로 하는 것은 책 내용을 내가 그냥 고스란히 말을 하는 게 지적으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거는 지식이죠. 아, 지식. 그쵸. 물론 지식을 설명하는 상황이 많죠. 그럴 때는 지식을 말하는 게 맞는데 평상시에 내가 뭔가 지적으로 말을 하고 싶고 좀 있어 보이고 아, 그 원리가 좀 비슷하네. 네. 성우들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우 공부를 하다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목소리만 좋다고 해서 이게 또 합격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냐? 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말의 내용은요, 여러분, 수많은 책,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내거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내 밖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내 입에 붙여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고요. 네. 내가 나는 이렇게 느껴져 라고 감정을 내가 믿으니까 말을 해요. 굉장히 본질적인 접근이네요. 네. 말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의 감정과 생각이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나의 감정과 생각이 뭐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네.